네, 안녕하십니까. 플래비언 주혜검을 보내섭니다. 헤세드 이영근 씨가 자신의 채널에 플래비언이 위장 우파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세력들이다 하면서 새로운 영상을 올렸어요. 이 영상에 대해서 제가 이번 기회 참 잘됐다. 지난 15년간의 플래비언의 사역, 15년까지는 안 됐군요. 저희가 2008년 8월에 이제 플래비언을 창립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저의 주혜검을 보내사라고 하는 이 교회개혁 활동, 논객 활동은 그보다 좀 더 앞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역이 한 15년 정도 되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이영근 씨가 물론 엉망진창으로 거짓말과 음해에 떡을 치려는 영상이기는 했으나 당시 저와 함께 활동했던 그 많은 정말 그 동지들의 그 이름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하면서 제 마음이 참 한편으로는 따뜻해져서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촉촉한 상태로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런 것과는 별개로 팩트로 이제 하나씩 좀 제가 잡아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영근 씨는 이 영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허위사실에 관한 팩트를 제가 딱딱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 잘 해명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영근 씨 영상 중간쯤 보면 요렇게 요만큼 반기독교 시민운동 연합이라고 하는 요 단체의 홈페이지 타이틀과 그 다음에 이제 요만큼 잘라가지고 동두천 다비타의 집 인권대부 전우선 목사의 추악한 요 게시글 제목과 그 다음에 한 요렇게 글쓴이 다운이 날짜 요만큼만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장면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김문정 제 이 본명과 요 뒤에 이제 이메일 주소를 요렇게 이제 뭐 쓸데없이 이거 사실 안 가려도 그만인 건데 가리려면 실명을 가려야죠. 근데 여기를 딱 이렇게 가려놓고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막을 붙였냐면 반기독교 시민운동 연합이라고 하는 뭐 타이틀만 딱 보면 벌써 우리가 거부감이 올라오죠. 반기독교 시민운동 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에 김문정이가 직접 쓴 글이다. 이렇게 이제 적시해 놨습니다. 이 부분 이영근 씨 잘 보세요. 이거 반드시 당신이 수사관한테 가서 제대로 증거를 들이대고 근거돼야 할 겁니다. 이거 제가 진짜 쓴 건지. 자, 글쓴이, 이 글쓴이의 닉네임이 다운인데요. IP 주소가 뭐 71점 하트 216.105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날짜가 2009년 10월 15일, 조회가 3150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글쓴이 다운이가 이 반기독교 시민운동 연합의 회원으로 지금 구자유토론 게시판에 쓴 글인데 어떤 글이냐? 자, 입력이 2009년 10월 14일, 최종 편집 10월 14일, 조회수 11, 김문정 이렇게 나오죠. 내용은 부패 목사를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이 여기 보면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게 다 제가 쓴 글입니다. 플래비언에서 제가 이런 시민기자 공적 활동을 했어요. 마지막에 탄원인 플래비언 교회경연대 운영진 일동 운영진이 있는데 대표 운영자는 따로 계셨지만 이 탄원서를 쓴다든가 뭐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사무국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이 부패 목사를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고 입력이 어쩌고 저쩌고 최종 편집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냐? 다른 사이트에 있는 글을 이 다운이가 퍼온 겁니다. 제목이 동두천 다비타의 집 인권대부. 이 글이 그럼 어디에 있는 글이냐? 당당뉴스라고 하는 감리교 개혁 언론 사이트입니다. 제가 이곳에 기자로 꽤 오래 활동했습니다. 이 감리교 사이트 발행인이자 편집인이 심자득 목사님인데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그 정정보도 기사 때문에도 만나기도 했었고 뭐 하여튼 여러모로 같이 뭐 이렇게 어디 취재를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우리 심자득 목사님 잘 아는 사이고 심자득 목사님보다 앞서서 당당 개혁 언론 이 당당 뉴스를 끌어오신 분이 이필환 목사님이에요. 이 이필환 목사님도 바로 제가 이 전우선 목사의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는 이 기사를 쓰고 재판장님께 탄원을 하고 해서 결국 대법원에서 전우섭 씨가 유죄가 나옵니다. 미성년 성추행 사건이었어요.
다비타 공동체라고 하는 데가 동두천에 있는데 인권 대부 목사로 알려져가지고 이분이 뭐 유엔에서 인권상을 받은 그런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출 청소년들, 뭐 동성애, 뭐 에이즈 환자들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인권 대부 활동을 했지만 사실은 부모의 울타리가 없는 그런 청소년들 브래지어 사이에 손 넣고 뭐 입 맞추고 뭐 이런 여러 성추행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꽉꽉 누르면서 참고 있었죠. 이 목사님 밑에가 아니면 어디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 동두천 다비타에 박모 씨라고 하는 전도사가 이제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아이들과 지내는 과정에서 애들이 울면서 이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받는 성추행에 대해서 털어놔요. 이 전도사님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이 전우선 목사를 굉장히 존경해 왔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하는 말을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출 청소년들이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일탈행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비행 청소년으로 이미 낙인이 돼 있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인권상까지 받은 목사님이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이 애들 말을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애들도 아는 거죠.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참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서 증거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박모 씨라고 하는 전도사가 이 내용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플레비온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당시에 소송을 아마 고소를 하기는 했을 겁니다. 성추행으로. 아이들 하나하나를 설득을 해서 전도사님이 일단 고소를 하게 했어요. 애들은 막 겁을 잔뜩 먹고 있는 상태였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2009년이면 플레비언이 창립된 지 얼마 안 됐던 당시였는데 이분이 다른 숭사리 뭐라고 하는 개혁 카페에 가서 이 사건에 제보를 하고 좀 도와달라 했는데 거기 대표님이 아예 대꾸를 안 하셨다고 그래요. 무반응이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플레비언으로 와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린 거죠. 근데 저희는 앞서 이미 필리핀의 뭐 선교사 같은 뭐 상간녀 문제고 뭐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 다 해결하고 나니까 딱 이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의뢰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하고 어떤 취재였느냐? 이미 이제 고소가 진행이 돼가지고 이미 이제 그 유죄 취지로 재판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탄원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증거들을 모으고 근데 이제 전우섭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이 목사님 경우에는 다 알려져 있는 분인데다가 이분이 리고렌 목사의 그 무슨 기금까지 받았던 분이에요. 강남교회 당시 송태근 목사님이 강남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을 때 리고렌 기금까지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 이 저명한 이런 분이 성추행 사건을 벌였다고 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나 이 피란 목사님은 이 부분에 제가 취재한 내용을 다 보고 이거는 팩트구나 해서 감리교 이 당당 뉴스 언론에서 이걸 실어준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발행인도 이 전 목사한테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기자인 저만 고소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필환 목사님도 고소를 당할 수 있었는데 당시 플레비언의 이필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김문정 기자 이거 맞냐? 뭐 이거 뭐 몇 개 질문하고 예 맞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들끼리 그 회의하는 또 게시판 따로 있었어요. 좋다. 기사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목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다. 밝혀야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혁에 투신한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대법원에 올라가서 이 전 목사의 성추행이 완전히 유죄 판결을 받게 되죠. 당시에 플레비언에는요, 이 전 목사의 아내가 되는 손사모가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협박 문자를 자기 번호, 발신 번호 숨기고 막 번호를 이제 숨기는 것도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숨길 수 있었냐면 PC에서 이렇게 따로 번호를 몰래 이렇게 따로 가상의 번호를 만들어 가지고도 문자를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집 컴퓨터로 저에게 이렇게 이제 가짜 문자 너 가만 안 둔다. 야, 뭐 김문정 너 죽을 줄 알아라. 뭐 네가 가르치는 애들 제가 이제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으니까 너 가르치는 애들 뭐 그래갖고 온전하겠느냐라는 둥 뭐 온갖 이제 협박과 욕설과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근데 이제 지금도 그 문자들이 저희 카페에 다 있습니다. 이제 사진으로. 근데 그런 협박을 받고 저도 실제로 전우섭 목사한테 고소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커지는 와중에 제가 이제 이 문자를 들고 가서 수사관한테 제가 이거 고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상대방 번호가 이게 정확치 않은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그때 당시 형사님이 여자분이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수사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 이제 경찰관들이 확실히 이게 법적으로 밝지 않습니까? 법리가.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간 자료를 보더니 이분이 오히려 열정을 내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리고 저에겐 나중에 수고 많다. 이렇게 응원을 했어요. 피식 웃으면서. 여자분이. 물론 건조하죠. 수사관은 수사관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 임무가 있으니까. 그러나 수사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이거는 진짜 이런 교계 언론 같은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가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아주 초롱초롱한 눈으로 제가 이렇게 진술을 하면 끄떡끄떡하면서 다 듣고 자 조서를 이렇게 쓰면 될까요? 자 보십시오. 제가 교회의 이런 개념과 용어를 잘 모르니까 조금 천천히 말씀해 줄래요? 이러면서 조서를 굉장히 참 지극정성으로 참 잘 적어주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무혐의가 나오면 또 항고를 해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재정신청까지 갔지만 제가 올킬을 했습니다. 전부 다 이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 목사의 부인 되는 사람이 저를 협박해서 문자 제가 고소한 것도 우리 형사님, 여자 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경찰이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니 다 잡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모가 법원으로 끌려 나오게 되죠. 그럼 제가 가만뒀을 것 같습니까? 그런 식으로 뒤에 숨어서 문자질을 하는데 저도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만났죠. 검사 앞에서 저를 보고 막 신천지라고 자기 목사님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신천지 이단한테 꼬임을 받아가지고 자기 쉼터 있는 아이들이 넘어갔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진짜 같은 기독교인으로 분류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재판정 안에서는 제가 막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검사가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손씨 입 다무세요. 입 다무시란 말입니다. 이러면서 여기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나왔는데 그럼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 멍청해가지고 이단한테 속았다는 말입니까? 이러고 이제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판사도 인상 딱 쓰고 쳐다보죠. 그럴 땐 진짜 그게 속이 시원한 장면이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까지 멍청한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본인이 저한테 공갈 협박 문자 한 거 아니에요. 자기 남편 옹호하려고. 근데 저한테도 막 내가 김문정 씨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시민단체이기나 해요? 막 이러니까 검사가 이제 쳐다보다가 검사는 제 입장에서 기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편에서 사실상 이제 자신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판사를 설득해가지고 저 사람을 처벌해야 되니까 막 쏘아붙이는 거죠. 손모 씨 깜짝 놀라면서도 기 안 죽으려고 이제 그게 아니라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사님은 교계 현실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이단이 들어오면은 참 목사도요 속수무책이고 어쩌고 하는데 이제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딱 중단을 시키고 이제 딱 증거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죠. 그런 하소연 들으려고 거기 그 공부 많이 하신 양반들이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어쨌든 이때 모든 소송을 거의 제가 이제 한 재정 신청까지 하면은 한 건당 3번까지 계속 이제 소송이 되고 그거를 총 게시물이 한 3-4개 정도를 계속 그런 식으로 갔으니까 총 한 12번, 13번 그때 제가 아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에 관련된 거는 제가 확실하게 배웠죠. 그 체험을. 그래서 그런 데다가 또 재밌었던 건 뭐냐. 이 당당뉴스가 이제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기사를 썼는데 그때 당시에 뉴스앤조이가 말이죠. 뉴스앤조이가 이 전 목사하고 조금 이렇게 친분이 있었던 거예요. 교분이. 왜냐면 이 사람이 좌파잖아요. 인권 대부상 받은 사람이고 물론 당당뉴스도 좌파적 색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뉴스앤조이만큼. 그러니까 평소에는 당당뉴스나 뉴스앤조이가 서로 기사를 제휴하고 그랬어요. 서로 컨텐츠 제휴하고. 근데 이 전우섭 이 목사 사건이 동두천 사건이 딱 당당뉴스에서 먼저 터졌는데 이 전 목사 측은 뉴스앤조이에다가 자기네 그 반론 기사를 낸 거예요. 그때는 전 목사가 맞다고 생각한 거죠. 인권상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일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면서 그쪽은 그런 논조를 띠고 우리 이페라 목사님의 당당뉴스는 제 기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전 목사는 성추행 범이다 하는 식으로 이제 간 거고
그게 묘한 기류가 흘렀다고요, 그때. 저쪽은 신천지 2단이 뭔가 음모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기사를 올렸거든요. 근데 결국엔 저희가 플래비언이 주도해가지고 이 대법원까지 마쳤고, 당시에 그 쉼터 아이들 성추행 피해자 아이들 잘 보듬어가지고 이 사건을 끝까지 끌고 나갔던 전도사님 쪽이 이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뉴스엔조이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꼬리를 내리고 기사를 다 내려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플래비언이 이 사건 통해서 이제 좀 뭐랄까, 처음으로 이제 대내외적 활동을 해가지고 좀 힘든 과정이긴 했지만, 저도 막 소송을 막 이렇게 당하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기면서 이제 아주 한번 날개를 크게 폈던, 그때 그런 사건입니다. 자,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지금 이 사건 내막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소개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 반기독교 시민운동 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목사에 관련된 기사라 그러면은 일단 뭐 어디서든지 검색에 뜨면은 다 퍼다가 이제 자기네 그 홈페이지에다가 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지금 이영근은 제가 올렸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여기 와서 썼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죠? 그 근거를 지금 가지고 하는 말이겠죠?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짓 함부로 못 하겠죠? 당당 뉴스에 있는 저의 글, 그것을 이 다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퍼다 나른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기사를 지금 계속 이 기사가 지금 여기 살아있잖아요. 이 기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대한민국 경찰, 못하는 것도 없는 경찰한테 이 기사를 주면서 여기 다운이 이 IP 주소,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쓴 글인지 아닌지를 좀 입증해달라. 저 이영근을 통해서. 하고 명예훼손 소송하면 이거 이영근 씨가 수사관 앞에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김문정이가 쓴 글이다라는 걸. 네, 자 보십시오. 이게 당당뉴스 홈에 있는 저의 원래 기사입니다. 원문이죠. 자, 보면은 인권 대부 목사라고는 하지만 이 사람은요, 엽기적 성교육을 하면서 여러 포르노 테이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그 공동체 안에다가 가지고 있었던, 자 여기 보시면 성추행 혐의로 5월 21일 구속된 다비타 공동체 전모 목사가 만들어 사용했다는 성교육 자료집이 성인 도색 잡지 수준이었다.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성교육을 시킨답시고 하면서 이제 성추행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성교육 자료를 본 상패동 전모 씨는 성교육 자료가 아니라 엽기적인 포르노 사진이다. 이걸 자료로 사용했다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자, 여기 나옵니다. 손모 씨. 이 손모 씨가 바로 이제 저를 공갈 협박 문자로 해서 저한테 고소당해가지고 처벌당한 사람인데, 성추행 혐의 등 모든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게 부인이 항상 앞서서 이렇게 덮어주고 그랬습니다. 남편 버릇 참 이상하게 들인 거죠. 정말 남편의 영혼을 사랑하는 아내였다면 남편이 이런 도색 잡지 수준의 성교육 자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쉼터에 그 아이들을 성추행하는 문제도 여자가 돼가지고 그거 아예 이상한 느낌을 못 가졌다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고 울고 사역을 중단하게 만들든 해야 되는데, 이게 직업 목사가 되는 것의 문제입니다. 이게 생계가 달려있다 보니까 또 뭐 명성을 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강연도 하고 책도 팔고, 자 이렇게 저의 기사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보십시오. 그리고 이영근 씨는 그 기사가 반기독교 시민운동 연합에 제가 직접 가서 쓴 글인지 그거를 이제 입증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